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추석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드디어 곧 개막할 제 최고 권위 종목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합을 난사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단 두 조합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또 명확한 증거들 또 형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다들 또 댓글에 많이 또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적중 게시글들을 모아놓은 제 게시글이고요.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또 공개를 또 해놨으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10연승이라는 게 여러분들아 그냥 이제 한 번도 중간에 연패가 없이 그냥 계속해서 연승을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3년 이상, 4년 이상 하신 분들도 10연승 이상 하나 갖기에 좀 어려운데, 어쨌든 8개를 갖고 있고 스포츠 분석 최초로 3년 연속 10연승을 기록해드린 또 이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요거 하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도 올킬입니다. 일단은 경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죠? 지금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경기가 있던 없던 많던 적던 쥐어짜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또 결과물들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일단 뭐 10월 전체적인 성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뭐 연승이 길진 않아요. 지금 10월 자체는. 근데 중간중간 올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연승이 많더라도 올킬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순도 높은 연승이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올킬 구간에서 꾸준하게 좀 올킬이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야간도 꽤 괜찮습니다. 조합을 제가 상당히 구성을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킬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참고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숲TV 오시면 이렇게 하루 패키지 또는 15일 패키지, 이렇게 짧은 또 패키지도 참여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별풍선 통원해 주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숲TV 쪽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물론 뭐 4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역시나 오늘 주간처럼 상당히 또 준비를 잘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트랑 시애틀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잭 플레어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8승 15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로건 길버트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직전 경기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시애틀이 왜 도대체 길버트를 오늘 이 2차전에서 기용을 하지 않은 것이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2차전을 꾸역꾸역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애틀은 1대1 스코어 타이를 또 만들어냈는데, 사실 로건 길버트라는 선수는 홈 경기보다 원정을 더 못 던지는 선수거든요. 홈 경기에서 OPS가 4할 때밖에 안 되는데 원정 경기에서 거의 7할 때 후반대이기 때문에 홈이랑 원정에서 차이가 좀 많이 다른 선수는 분명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로건 길버트를 오늘 원정 경기에서 한번 꺼내보는 이 시애틀이 되겠고요. 다만 이 선수가 또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그렇게 뭐 엄청 강했던 건 아니었어요. 5이닝간 3실점, 5이닝간 2실점으로 총 이제 10이닝을 던지는 동안 5실점 정도를 했기 때문에 1선발급이라고 보기엔 좀 아쉬운 그런 사이즈의 선수가 오늘 올라온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아쉽겠고요. 뭐 디트 선발 투수 잭 플라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클리블랜드 그 와일드카드 3차전 때 이미 형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디트로이트 쪽 형들한테 봐드리면서 가지고 와드렸습니다만, 이게 플레어티가 이런 가을에,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 투수를 디트로이트가 영입을 굳이 한 이유는,
이런 큰 경기,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사용을 하려고 데리고 온 건 분명합니다. 이로써 이제 직전 경기 때도 와일드카드 3차전에서 5이닝간 1실점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플레이오프 여기서 이제 10번의 선발 등판을 또 이제 경험한 그런 베테랑이 또 이런 이제 플레어티다. 직전 경기도 제가 플레어티를 잡아드린 데에는 어쨌든 가을 야구에서 뭐 물론 안 좋았던 적도 분명 있긴 했습니다만 다저스라는 팀을 거쳐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경기 때마다 제 역할을 해줬고 뭐 노련함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오늘 같은 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타이 시리즈인 경기에서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시애틀 상대로도 그렇게 약한 그런 구간들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다저스 상대로도 6이닝간 2실점 좋았던 기록이 한번 있었고 이번 시즌도 일단 5이닝간 2실점 기록이 한번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어티의 단점은 원정 경기력이라는 겁니다. 원정에서 장타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다만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값은 충분히 오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또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의 그 타릭 스코발이 7이닝을 던져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 입장에서는 역시나 오늘 불펜도 충분히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쉬고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홈 경기에서 마운드 안정감을 따지는 디트로이트의 마운드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진 않고 시애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는 마운드 값 그리고 시애틀은 조금 더 타선값에 의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렇게 좀 따져봤을 때 자, 일단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애틀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기더라도 1점 차 이상은 어렵다. 지금 보면은 두 경기 모두가 이제 1점 차 경기가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시애틀도 마운드 값을 중시하는 팀이고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가 이기더라도 1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는 좀 어렵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프랜승 이게 한 1.3배당 될 텐데 상당히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고배당 쓰실 분들은 역시나 승일무 괜찮죠. 오늘도 누가 이기더라도 1점 차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오버 라인은 사실 이제 언더 쪽을 좀 보고 싶긴 해요. 디트로이트가 승리한다라면 언더를 보는 게 맞기는 하나 시애틀의 원정 빠따가 좋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애틀 선발 투수 로건 길버트도 원정이 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7점으로 약간 애매하긴 한데 왠지 7점 딱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잭 플라우티 같은 경우에도 5이닝까지는 충분히 잘 막아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합니다만 이닝 히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로 보면 될 것 같다. 승일무 디트로이트 프랜승 그 다음에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여러분들의 이제 좀 프리뷰가 좀 긴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올릴 때 한 10분 정도를 그래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채우려고 제가 평소보다 조금은 길게 프리뷰를 한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양키스와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이번 시즌 18승 9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셰인 비버입니다. 이번 시즌 4승 2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와, 토론토가 진짜 형들 너무 잘합니다. 저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맥스 프리드가 제가 그랬잖아요. 토론토 상대로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 근데도 어쨌든 그 맥스 프리드가 이번 이제 정규 리그 시즌 때 보면은 꼭 원정 선발 등판한 구간에 실점은 분명히 크지만 양키스 타선이 이제 프리드 선발 등판이래 빠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는 뭐 양키스 프리드 원정 경기에서 마hin을 좀 자주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득점 경기 또는 양키스 승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와, 토론토가 그 정도까지 박살낼 줄은 이게 제가 직전 경기 때도 프리뷰 드렸지만 토론토가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온 그 12개의 구단 중에서 가장 홈 경기 마행 비율이 높은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홈 경기 빠따는 진짜 어마무시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론토는 홈과 원정에서 이번 시즌 빠따 차이는 분명합니다. 홈 경기는 상당히 화력을 뿜어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합니다만 이게 원정 경기만 왔다 하면 유독 좀 장타가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토론토의 원정 경기력을 조금 더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토론토가 그리고 이제 연패 이번 시즌 정규 리그 때도 보면은 꼭 연패 탔던 구간이 원정 구간이기도 해요. 특히나 빠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토론토의 홈과 원정 바다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양키스 지금 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오늘 경기에 패배를 하면은 집에 돌아갑니다. 제가 직전 와일드카드 시리즈 전 때도 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이미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잡힌 다음에 두 번째 시리즈 때 형들한테 양키스를 주력으로 챙겨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팀, 그리고 뉴욕 양키스라는 팀, 이 팀의 공통점은 홈팬들이 훌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홈팬들이 진짜 좀 극성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상대 팀을 조롱하거나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떤 야유를 퍼붓는 듯한 그런 훌리건들이 많은데, 양키스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본인들의 팀, 그러니까 본인들의 선수를 향해서 야유와 그리고 어떤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퍼붓는 정말 팀이기 때문에 스윕으로 역시나 가을 야구를 또 마무리한다. 이거는 저는 좀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일단 카를로스 로돈을 선발 등판시키는 만큼 나름의 기대값도 좀 있다라고 보는 게, 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카를로스 로돈이 이번 시즌 토론토를 상대로 10이닝간 6실점, 안 좋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두 번 다 5이닝간 2실점, 5이닝간 4실점 경기가 전부 다 원정 경기였어. 그러니까 항상 카를로스 로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로돈은 원정이 훨씬 약합니다. 이 선수가 홈보이라서 원정보다는 홈 경기에서 더 좋은 피칭을 한다라는 거, 아직까지 홈에서 토론토를 상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좀 기대값 나름의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양키스 빠따도 원정보다 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OPS 8을 넘어간 팀들이 몇 팀 안 되거든요. 그 팀 중에 하나가 양키스 홈 구장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오히려 토론토 프랜승 보실 분들은, 왜냐면 토론토가 이제 배당이 더 적잖아요. 역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랜승이 배당이 더 적잖아. 1.3배당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토론토 역배 보실 분들은 오바 한번 보셔도 어떨까. 왜냐면 토론토 어차피 빠따가지고 게임을 갖고 올 거니까, 마운트 값보다는. 그래서 오바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양키스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언더가 나든 오바가 나든 양키스 오늘 경기만큼은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경기다. 이게 토론토 선발 투수 셰인 비버 같은 경우에도요, 이게 이제 부상 때문에 얘가 뒤늦게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8월 말인가요, 얘가? 8월 말에 들어왔나? 뛴 지가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을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이닝 제한도 좀 있는 것 같죠. 보면은 이제 5이닝 그 이상 잘 안 던지는 것 같고, 또 5이닝을 던지면서도 사실 뭐 자책점도 큽니다. 막 3실점씩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믿을 만한 자원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형들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어제 뛰었던 걔 이름 뭐였냐, 형들아? 토론토 루키, 양키스 루키도 최근에 잘 던졌잖아. 이런 루키 애들이 이번 시즌 잘 던지는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부상을 겪어온 선수들이 조금은 부진하는 어떤 그림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양키스 승리랑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세비지 맞아, 예세비지. 자, 그다음은 우크라이나랑 스페인 오늘 U20 월드컵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가 이제 두 개밖에 없기는 해요. 두 개밖에 없긴 합니다만 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쓸만한 구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랑 스페인 경기인데, 스페인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정배를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이게 형들이 스페인 하면은 우리가 야말 시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야, U20도 워낙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스페인이 이번 뭐 조별리그에서도 그렇게 좀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스페인의 U20 선수들의 문제점은 득점력에 대한 어떤 화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스페인이라는 팀이 뭐 유로나 아니면 이제 뭐 네이션스컵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좋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수비감만 좋았던 게 아니라 공격력이 좋았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훌륭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스페인 이제 U20 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조직력과 수비만 좋은 약간 그런 형태의 팀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다시피 이 U20 선수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팀의 컬러죠. 뭐 성인 대표팀도 그렇고 이런 꼬맹이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바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희한하게 동기가 좀 있는 동기부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뭐 어쨌든 직전 이제 파라과이였나요? 파라과이랑 경기도 보시면은 사실 그 경기 둘 다 비기면 그냥 올라가는 경기였는데, 굳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시도해서 2대1로 게임을 갖고 왔죠. 그것도 후반전에만 3골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뭐 그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공격력도 준수하고, 이번에 우리 이제 조별리그 때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공격력뿐만 아니라 이 팀은 역시나 조직력에 대한, 그리고 이제 안정감 있는 이 수비력,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좀 따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랑 만나도 경쟁력은 있어요. 한 골 이상 먹히기 좀 어렵고, 충분히 본인들도 1득점 이상씩은 꾸준히 뭐 이제 예선전 때부터 그랬습니다만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선수들을 갖고 있는 또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없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형들 스페인이 죽음의 조였거든요. 스페인 속해 있던 조가 브라질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모로코도 있었죠. 우리나라랑 이제 붙게 될 모로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현 시점 지금 가장 잘한다고 평가되는 멕시코도 있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크라이나는 꿀조를 또 이제 넘어왔던 그런 구간이 팀이라 당연히 역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나, 다만 이게 역배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역시나 프랜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프랜승 이제 배당 2배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배트맨에서 2프랜을 또 그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2프랜이면은 충분히 또 2프랜도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해서 2프랜까지 보면서 이거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양득 가능하다고 보는 게임이거든요. 이건 충분히. 그래서 양득에다가 우크라이나의 2프랜승은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2프랜을 못하려면요, 스페인이 2대0으로 이기는 방법 한 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크게 이겨야 되거든. 막 4대0, 5대0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적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승부나 우크라이나 프랜승 오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칠레 그리고 멕시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일단은 뭐 칠레 홈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기 때 칠레를 한번 형들한테 드리긴 했거든. 근데 너무 못해요. 왜냐면 얘들이 수비가 진짜 너무 안 좋아. 지금 칠레가 계속해서 매 경기마다 실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예선전 때부터도 문제가 됐던 게 실점률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본인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약했던 수비력이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이다, 이런 문제점도 좀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조별리그를 진행을 하면서 칠레가 보여줬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지금 3경기 진행하는 동안 5실점, 일본에게 멀티실점, 뉴질랜드한테도 한 골 먹혔고 직전 이집트한테도 멀티실점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홈 경기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수비가 너무나도 안 된다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제가 좀 기대하는 이번 U20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꼽으라고 한다면 약간 멕시코 쪽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직전 경기 이제 뭐 조별리그에서는 1승 2무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이 저기 뭐야, 죽음의 조였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팀이 클린시트도 많이 합니다. 얘들은 예선전 때부터도 클린시트를 꽤나 많이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뭐랄까 토너먼트의 나라 또는 월드컵의 어떤 이런 본선 진출국의 나라 멕시코답게 U20 애들도 이런 토너먼트에서 상당히 또 힘도 좋다라는 거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멕시코가 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못해도 무는 캘만한 경기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칠레 수비가 너무 안 돼. 그래서 1대0 아니면 2대0 봅니다. 이거는 멕시코 승리랑 언더 보거나, 고배당 써보실 분들은 햄무도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대0 승리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멕시코는 수비가 좋고 칠레가 이제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그것만 보고 접근했을 때 멕시코 승리랑 언더를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1대0, 2대0 스코어 예상해 드리면서 오늘 전체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보다는 조금은 길게 해서 여러분들,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10분 좀 채우려고 좀 길게 했고, 뭐 어쨌든 이제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간 올킬 또 축하드리고, 오늘 야간도 상당히 또 조합이 두폴 두 조합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구성이 좀 잘 됐기 때문에 꼭 한번 배팅해보시고 좋은 결과 한번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뭐 단순히 이제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 타고 오셔서 연락 또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또 고맙습니다. 추천수 빠르게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유튜브 형님들은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